53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 뉴스 김달련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프라임 경북 뉴스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포항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포항의 발전 방향과 공약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보수의 텃밭인 경북 지역에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를 모셨습니다. 허대만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대만 후보님 그동안은 야당의 이름표를 들고 선거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당 이름표를 달고 나오셨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 각오 한번 들려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 허대만입니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한다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포항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강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시민들의 변화 열망을, 변화 요구를 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총체적 위기의 포항을 구해내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자, 우리 허대만 후보는 포항 시민 모두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보님 직접 시민들에게 나는 어떤 후보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선거를 하면서 꽤 알려진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준비된 포항시장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26살 때 송도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정치활동을 포항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발언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또 선거를 준비하면서 포항의 미래에 관한 비전, 또 정책, 계획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된 포항시장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포항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니던 이 시절과 이번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포항에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 4명인데 내 아이들이 전부 또 가족들이 전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포항의 문제 또 포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포항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 출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과거에는 만년 야당의 후보였다면 지금은 집권 여당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하면서 함께 고생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대통령으로, 총리로, 장관으로 또는 청와대와 정부의 실무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우리 포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힘있게 풀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힘있게 포항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본인의 소개를 준비된 후보, 포항 전문가, 그리고 힘있는 집권당의 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셨고 포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말씀해 주실 주요 공약과 이제 후보님이 가지시는 차별화된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공약을
이 상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공약을 5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인 영일만 대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2010년도에 제기된 이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영일만 대교는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해양 관광 도시의 자산으로서 활용해보고자 하는 측면과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물류를 위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특히 랜드마크로서의 영일만 대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2가지 측면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영일만 대교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의 변화입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영일만 대교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변했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9km에 가까운 이 교량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면 교량의 길이를 4km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변경을 하면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경제적인 타당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중에 타당성 조사와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약이겠지만 여당 후보로서 여당 후보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번째로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공약입니다. 우리 포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우리 포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의 석탄이 포항으로 운송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철광석과 석탄을 포스코로 가지고 와서 포스코에서 만든 철을 이용해서 다시 북으로 가는 철도를 놓고 중국, 러시아로 가는 철도를 놓는 그런 일을 포항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의 경제적 의존 상호 연관성을 높여서 남북의 공동 경제 발전을 이룩하자는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률이 이미 많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법률 제정이 되도록 협조해서 우리 포항이 남북 경제 교류의 전략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포항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통일경제특구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작년 지진 이후로 우리 포항은 지진 피해 복구가 더디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지진 복구 과정을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조 원 내외의 복구 비용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에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포항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 경기와 상권의 위축을 가급적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저는 포스코와 포스코 외주 협력사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포스코와 외주 용역사 간의 임금 격차가 한 70%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그 격차가 50%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를 줄여야 우리 시민들의 소비 능력이 올라가고 지역의 경기가 또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포스코와 잘 협의해서 이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상권과 경기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R&D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생명공학, 바이오, 의학, 의료 관련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으로 육성시켜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키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공약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보증이 필요한 일인데 이번에 출마할 모든 후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기호 1번 허대만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요 공약으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영일만 대교를 건설하겠다, 착공시키겠다, 임기 내에. 그 다음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내겠다, 지진복구와 도시재생을 이루겠다, 포스코와 외주 용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 5가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통일경제특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통일경제특구의 실현 가능성과 그 방안이 따로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경제특구 문제, 이것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접한 접경지역 중심으로 또 그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 남북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률이 지금 여러 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미 성사가 되고 진행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북미 회담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측키로는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전개가 되고 남북 경제 교류, 남북 공동 발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법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경 지역뿐만 아니고 남북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통일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이 지하 자원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7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지하 자원 중에서 철광석과 석탄이 우리 포항으로 운송되어서 제철소의 고로에서 녹여지고 여기서 나온 철로 북으로 가는 철도를 놓고 러시아, 중국으로 가는 철도를 놓고 유럽으로 가는 철도를 놓는 일이 우리 포항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포항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또 새로운 도약을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한번 해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꼽으라면 저는 동빈대교 문제를 꼽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방비치 주민들이 아침마다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8개월 이상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의 고통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잠시 동빈대교 추진을 중지하고
우선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역 여론을 다시 수렴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포항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빈대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위하고 또 농성도 하고 있는 우방비치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도동 쪽에 있는 이 부두의 이 용도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고 있어서 부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일 때문에 지금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이용을 또 사용을 제약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라는 게 이 강을 건너는 또 물을 건너는 기능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빈대교는 해안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송도동 바닷가에서 출발한 다리가 아파트 숲속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롯데아파트 가까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도심 속의 흉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동빈대교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당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일시적인 교량 동빈대교 추진을 중지할 것을 제안을 드려왔고 답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량의 노선을 바꾸면 됩니다. 우선 지금은 이 해안과 해안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고 해안에서 출발한 다리가 아파트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대교 형태로 이 노선을 우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이 동빈대교의 높이가 아주 높고 길이가 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조선소에 들어가는 배와 해경 부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경 부두를 드나드는 해경 함선이 높기 때문에 또 조선소를 출입하는 그 배들의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다리를 불가피하게 높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마침 이 해경 부두와 조선소는 영일만 항이 마무리되면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를 높게 지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닌 거 당장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 놓는 것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추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당장 해결하려면 노선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왕 놓는 다리라면 주민들의 요구에 맞고 보기에도 좋고 실용성도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동빈 다리의 노선을 바꾼 방법을든지 시간을 가지고서 여유 있게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허대만 후보께서는 형산강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포항시의 불통행정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허 후보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형산강 그 오염 문제, 특히 수원 오염 문제는 참 공교롭게도 제가 2년 전에 맨 먼저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일입니다. 2년 전에 이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인 구무천에서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 수원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잡힌 이 조개가 수원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무천의 심각한 수원 오염이 확인되었던 겁니다. 수원뿐만 아니고 철강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는 지금도 구무천을 통해서 형산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가 좀 오는 날이면 이 정화가 되지도 않은 철강공단의 하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원 오염이 되어 있고
하수가 바로 흘러 들어오는 이 형산강 바로 앞에 100억 원이나 들여서 수상 레저타운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타운이 급하지 않고 2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년 전부터 수상 레저타운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 구무천 문제를 해결하고 수온 오염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수상 레저타운 만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무리하게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3월에 준공한다, 4월에 준공한다 하다가 지금 준공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낭비고 이것은 불통행정이 야기한 대형 참사입니다. 저는 이 형산강 레저타운 1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이 형산강 레저타운 준공을 무기한 연장하겠습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 구무천의 하수 정책과 하수 관거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래서 구무천에서 형산강으로 들어가는 철강공단의 하수가 완전히 처리가 되고 수온 문제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수상 레저타운 진행해도 늦지 않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수상 레저타운을 보면 우리 포항시와 그 책임자들이 얼마나 시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한가, 얼마나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절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수상 레저타운을 2년 전부터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자,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한 우리 시의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포항시 환경행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시설이 급한 게 아닙니다. 지진 대책을 하면서 얼마나 안전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네, 형산강 오염 문제가 먼저 선 해결한 다음에 수상 레저타운을 추진하시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포항에 피해도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예. 그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도 게재되기도 했는데 이 지열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15일 날 발생한 흥해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있다는 정황과 자료가 적지 않게, 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와 지진과의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도 산자부에 필요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과정이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이 책임질 기관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에 책임이 있다면 저도 앞장서서 피해 시민들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이 문제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 또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도 아마 이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있다는 이 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도 지열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MOU를 체결해서 지열발전소를 그동안 꾸준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지진이 나기 직전에 우리 포항시장께서는 헬멧 쓰고 가서 사진 찍으면서 지열발전소가 큰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63회의 미소 지진 났을 때 산자부도 이거 확인했습니다. 산자부가 뭐 했는지, 포항시는 또 뭘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이런 지진이 있을지 몰랐다고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 원인이 뭐냐? 과연 지열발전소가 법적인 책임을 질 정도의 원인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박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조사와 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예, 지열 발전소가 단순히 정부의 책임만으로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 포항시도 그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급한 건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지열 발전소 과연 어느 정도의 몫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정무특보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예, 포항시의 예. 상급 정무특보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폐지를 주장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특보는 선출된 시장을 제외하고 2,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정무특보가 최근에 사직하고 시장 선거 캠프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위 공무원인 정무특보가 그동안 선거 준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거 준비에 결과적으로 활용될 정무특보라면 그 자리를, 그 직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정말 중요한 직급이 높고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목적으로 신설한다면, 또 신설했다면 저는 그 직제를 정무특보가 아니고 포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포항의 바이오, 의료, 제약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 개발 과제에 전념토록 하는 그런 직제를 만들겠다, 정무특보 대신에. 그러면 시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시장과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정무특보를 폐지하고 산업협력특보라는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 또 약속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시장은 이 정무와 시정을 총괄한다면 신설할 산업협력특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고, 부시장은 이 행정을 책임지는 이 삼각구도를 만들어서 포항시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포항시정을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무특보 꼭 폐지하고 산업협력특보 직제로 바꿔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직제에 맞게 우리 시정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용으로 전락한 상급 정무특보를 폐지하고 산업협력특보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허대만 후보께서 포항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시간에 아주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의 선거는 그동안 이 네거티브로 이 점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철저하게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포항의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정책 선거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포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더 잘 해낼 수 있는가, 누가 더 적임자인가 라는 기준에서 제가 더 적임자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시장,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시장, 포항 전문가를 자부하는 제가 포항시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낙선을 통해서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쓸만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온 여러 동지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포항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허대마이를 포항의 도구로 한번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포항의 미래를 한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와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